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장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빨간불 환하게 켜진 채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은행이 또 한 번의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렸는데요. 다행히도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이 이벤트를 또 잘 소화해내면서 환율은 아래로, 지수는 또 위쪽으로 폭을 키워갔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0.47% 상승으로 2202포인트 선까지 올라와줬고요. IT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 갈수록 더 뚜렷해지면서 반도체, 투톱형님 둘 모두가 선전해주는 모습도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골이 참 깊었던 코스닥 오늘도 참 변동성이 극심했는데 그래도 670선 위까지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높이 솟아 있습니다. 이제 겨우 하나의 고개를 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시장이 이제껏 계속 어려웠다 보니까 대응의 영역 안에서 오르는 종목을 재빠르게 잡는 게 그래도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김도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또 이분이 시장의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내고 또 간파해내면서 이분만큼 돈이 향하는 곳을 빠르게 읽어주시는 분이 또 없습니다. 자, 변동성 극심한 장이라면 또 오히려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함께 그 변동성 극심한 장 이겨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참여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전문가님의 실력을 수익률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무려 3자릿수 수익을 담아내고 있는 역대 최대 수익 종목부터 또 단타로는 2자릿수 수익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담아주고 계십니다. 평균 2거래일 만에 2자릿수 수익 담아내고 있는데요. FN-리퍼블릭 3거래일 만에 24%, 제노포커스 2거래일 만에 27% 이상 담아낸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중에도요. 이렇게 탄력적인 극비 세력주로 필살기 종목을 담아 드릴 겁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또 장중에 드리는 매수매도 타점까지 모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이렇게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그렇게 생성되는 링크 통해 가장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고 또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주식오락관 1부 50분 동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1부에서는요. 지금 시장에서 갈 종목을 확실하게 잡는 비법 대방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력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가가 급등한 후에 개인 투자자를 털어내기 위한 세력들의 패턴이 실제로 있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는 10년 만에 도래된 기준금리 3% 시대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세밀한 분석과 함께 금리 인상 수혜주까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장에 대한 대비 톡톡 해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식오락관 1부 문이 열렸고요. 뛰는 세력 위에 나는 전략가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도훈 전문가입니다.
제가 사실 어젯밤에 그 햄버거를 하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햄버거를 먹었는데 속이 안 좋아가지고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귀침을 맞으면 건강에 좋대서 그 귀침을 맞고 왔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제가 수익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자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이에요. 그죠? 뭐냐면 제가 출연하는 날인데 증시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가 나올 때마다 증시가 항상 음봉이어가지고 이거 나 이제 안 할래 막 이런 말도 했었는데 내가 안 나와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제가 그런 말도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양봉이 나와줬으니 이제 정말 시장이 끝이 다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자체가 하락이냐 상승이냐의 무게를 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락의 무게를 좀 많이 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스피가 2100을 한번 깨주는 수준까지는 내려와 줘야 정말 제대로 된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야만 제대로 된 반등이 조금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제자에 4% 정도 시장이 빠졌습니다. 그죠? 시장 자체가 빠지게 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매매해야 되지? 와, 이거 증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락은 기회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제가 항상 9월 달에 여기 첫 출연, 제가 9월 2일자에 첫 출연을 했거든요. 9월 2일부터 하루도 안 거르고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이번에 하락 파동이 딱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담아야 될 때다. 이제 끝이 보인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요. 서서히 이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좀 변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나는 지금 원래 있던 거 다 손절하고 난 승부를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0%짜리 먹고 20%짜리 먹고 또 20%짜리 또 하나 먹고 그죠? 지금 오늘자에도 사실은 수익을 하나 냈어요. 어제 냈군요. FN 리퍼블릭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10%를 가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서 잡았죠. 감사합니다 하고서 잡고 3일 정도 천천히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올라갔네 팔아야지 하고서 팔았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한 24% 정도 수익을 봤는데 뭐 제가 이거 승부주로 역시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승부주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저는 이번 이제 시장이 하락이 한 번 더 온다고 하더라도 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힘들었던 계좌들을 정말 복구를 해드릴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승부주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좌 자체가 턴을 하실 수 있게 계좌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걸 저의 의지를 담아서 승부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부주 현황은 보이는 것과 같이 지금 뭐 수익을 가볍게 계속 내고 있습니다. 뭐 20% 30%짜리 수익은 당연히 먹는 거고요. 근데 그 이상에 대한 수익 정말 제대로 된 급등 이러한 것들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대기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이제 나갈 승부주가 하나 있어요. 정확히는 내일 바로 매수를 해야 될 승부주가 하나 있는데 그 종목은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사자마자 이렇게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제가 그게 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본인 포트가 너무 물려 있어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다음에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저녁 9시 온라인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노란톡 내에서도 막 이렇게 화면이 뜨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종목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나 이거 물려 있는데 이걸 잘라야 될지 말라야 될지 고민이에요. 그러시는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명확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이따가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노란톡방 지금 접속해 두시고 강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과 함께 이번 하락은 기회의 장이다, 정말 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포지션에 위치해봐도 되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는 저희가 방송 중에는 시총이 단단한 필살기 종목을 소개해드린다면 노란톡방 안에서는 작더라도 좀 탄력적으로 튀어오를 종목들 극비 세력주로 꼽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또 방금 말씀해주셨던 SN리퍼블릭 3거래일 만에 24% 담아낸 모습 확인되고 제노포커스는 저희가 또 방송 중에 드렸던 종목이죠. 2거래일 만에 27% 이상의 수익 담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에 그때그때 맞는 수급 흐름을 포착해 주시면서 또 매수매도 타점 전략 단단하게 세워주시는 김도훈 전문가님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수익 담아 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통해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또 세력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는 13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주가가 급등한 후에 세력의 작업이 들어간다라는 이 오해에 대해서 또 세세히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세력에 대한 오해라는 게요. 제가 이제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딱 보다 보면은 세력이 이렇게 했대요, 저렇게 했대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야, 이거 아닌데 하는 것들을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또 무슨 오해가 있냐? 딱 이겁니다. 주가 급등 후 세력의 개미털기 패턴 뭐 이러한 강의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시중에. 그런데 뭐 주가가 급등 후에 개미들이 턴답니다. 개미들이 많이 올라타면 싫어한대요. 이게 그 TV에 나오는 그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 미디어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뭐 자기들이 올라타면은 세력이 싫어해가지고 자기들을 털고 간다느니 뭐 아니면은 뭐 우리들이 개미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타면은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떨어뜨린다느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이거에 대한 예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그런 거 없다라고 써져 있죠.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STX라는 종목의 차트인데 이 종목 보시게 되면은 한번 쫙 끌어올렸다가요. 그죠? 쫙 눌러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차트를 보면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여기가 개미털기다. 응? 자, 여기 한번 지우개로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개미털기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개미가 털렸어요. 그럼 누가 들어옵니까? 세력들이 이거 다 사요? 못 삽니다, 이거. 이거 다 진짜 못 사요. 이거 누가 해줘야겠습니까? 개미들이 어차피 받아먹는 겁니다. 뭔 개미를 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차트가 이렇게 상한가를 갔어요. 그죠? 자,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 차트를 좀 확대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여기 부근에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래가 돌았죠. 자, 그러면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땐 이 라인대가 매물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뭐가 많아지겠습니까? 여기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겠죠.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쳤을 때 처음에는 어때요?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거래량이 없는데 자, 다음날 봉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이 구간대에 진입을 해주니까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쏟아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개미들을 털라고요? 아니요. 그냥 파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결국엔 주가는 굉장히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입니다. 뭐겠습니까?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공급량보다, 그러니까 주식 수보다, 호가창보다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가격을 비싸게 해서라도 살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매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빠지겠죠. 근데 이 주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냐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 매물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뭐 이거 차트가 어쨌거니 뭐 어쨌거니 하는데 매물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그냥 치면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톡톡톡 이렇게 장난치듯이 톡톡 이렇게 차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러한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 오면은 매도하는 애들이 많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한번 손바뀜이라는 것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손바뀜이 뭐냐면 뭐 세력이 손을 바꾼다 그게 아니에요. 그 진짜로 작업하는 애들한테 딱 들어보시게 되면은 세력이 말하는 손바뀜이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의 순환을 뜻합니다. 여기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은요, 오랫동안 들고 있었으니까 뭡니까? 나 여기 본전 오면 팔겠소 이거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최근에 들어왔던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가겠지. 아이씨 물렸네 하면서 손절도 치겠지만 여기에서 물렸으면 그래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딱 매수를 했어요. 매수하자마자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잘못 샀나? 막 이러면서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바로 다시 올라가. 며칠 안 돼가지고. 그럼 뭐야? 맞네. 내 뷰가 맞았어. 나의 의견이 맞았어. 이건 홀딩해야 돼 하면서 더 올라가는 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물리고 빠졌다가 단기로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매물대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 개인 투자자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의 뷰가 맞았다라는 생각에 수익권까지 홀딩을 합니다. 즉 본전 매도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내가 여기에서 샀어. 내가 여기에서 샀는데 와 오랜 시간 동안 물려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쳐다보기가 싫겠죠. 그렇죠? 쳐다보기도 싫고 이 종목 언제 올라가나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떠나간 내님은 안 돌아오고 내 주식도 안 돌아옵니다. 그죠? 자, 이 주식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계좌 볼 때마다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 일하다가 핸드폰도 괜시리 던질라다가 맞다 이거 100만 원짜리지 하고서 다시 보고 그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오래 물려 있으면 사람들은 그 주식이 본전만 와봐라. 나는 팔겠다. 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에서 매물대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심리 요소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나서 경과된 시간에 따라서 얘는 매물대로서 여기 오면은 본전 오면 팔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허둥지둥 어떡하지? 나 물린 건가? 손절 쳐야 되나? 정신이 없다가 바로 다시 올라가 주면은 아이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땐 뭡니까? 개인 투자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 개인 투자자들끼리 교체를 해주고 이 개인 투자자가 교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가가 올라가기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즉 뭐예요? 이렇게 한번 쳐가지고 눌림을 준다라는 건 뭐냐면 팔 놈들 파세요예요. 매도하고 나갈 사람들 매도하세요. 차익 실현할 사람들 차익 실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력은. 말 그대로 개미들이 많이 탔으니까 애초에 개미들이 올려주는 거예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요. 세력이 혼자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내죠. 그러니까 뉴스를 내고 거래량을 터뜨리죠. 세력이 자기 혼자 올릴 수 있었으면 못하러 거래량을 터뜨립니까? 그냥 초반부터 점상 이렇게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거래량을 왜 터뜨려? 내 돈으로 다 올리는 건데. 그죠? 뉴스 왜 내요? 그냥 조용하게 빵빵빵빵 쳐가지고 그냥 나 혼자만 털어먹을 때쯤에는 뉴스 올리면 되지. 그죠? 이게 다 무슨 행동입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기 위한 행동입니다. 나 좀 봐봐. 내 차트 봐봐. 어때 이쁘지? 내 뉴스 봐봐. 어때 섹시하지? 이러면서 꼬시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응? 그리고 그 유혹에 당한 개인 투자자들이 딱 이걸 봤을 때 와, 거래량도 이렇게 돌아? 라고 하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서 호가창이나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창에다가 대고 이제 사라고 말해주는 호가창의 메커니즘도 있는데 그거는 TV 방송에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은 어찌됐든 개인 투자자들을 꼬셔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게 만들고 그 더 많이 만드는 행위를 이제 매크로를 돌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차트 만들고 순매수를 해주고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더 사세요,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살 거면 더 사고 홀딩하세요. 팔지 마세요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작업입니다. 그게 주가 작업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게 몇만 주예요? 1,400만 주입니다. 1,400만 주. 이거를 세력들이 다 매집을 했다고? 여기에서 개미들이 많이 올라탔으니까, 응? 자, 개미들이 너무 많이 샀는 걸? 아이쿠 이런 이 개인 투자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그 물량들을 내가 다 매수할 때까지 이거는 떨어뜨려야겠는 걸 이런다고?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보다 얘네들이 1,000만 주 정도 거래량 돌리면은 여기 매물대가 소화될 줄 알았던 거예요. 1,000만 주가 딱 돌아갈 때 여기 소화될 줄 알았는데 소화가 안 된 거야. 너무 매도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팔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립니까? 자, 개인 투자자들끼리 어쨌든 받아준다라고 했죠. 차트라는 거는 급등을 한번 시켜놓잖아요. 이렇게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차트는 알아서 만들어져요. 다음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냅둬도 다음날 도지 캔들이 나와줍니다. 왜? 여기 밑에서 이동평균선이나 이러한 것들이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전 횡보 자리에서 여기 전고점 자리를 찾아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자리들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단타를 하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왜? 난 이 장대 양봉으로 광고를 했으니까. 이 장대 양봉의 거래를 돌림으로써 상위에 노출을 시켰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미 내 종목은 한번 광고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광고가 된 종목들 한번 급등이 시작된 종목들은 단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날 이러한 차트적 지지점들을 찾아서 눌림목을 공략하려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알아서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급등을 했으니 차익하고 나갈 사람들은 파는 거고 이걸 노리고 단타족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캔들이 자연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 위치에 매물대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터뜨려주는 매물 소화 캔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물 소화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팔 사람들 다 팔아. 여기에서 새로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아 너네가 잠깐만 물려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소화가 한 방에 됐는데 더 이상 매도가 안 나와. 그러면은 바로 올리겠죠. 근데 여기에서 파는 놈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르는 거예요. 지들이 의도적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또 지우개가 안 되냐.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눌리는 거냐. 말 그대로 냅두는 겁니다. 냅두다가 지금 최근에 그래가지고 한번 급등을 해주고 크게 눌려주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랬다가 간단 말이야. 왜 이렇게 가냐고요. 냅뒀더니 너무 빠지는 거야. 지금 증시가 증시다 보니까 냅뒀더니 너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들이 이렇게 박살이 났다가 다시 가는 케이스가 많아진 겁니다. 왜 이렇게 냅두겠어? 차트가 이쁘장하게 가주면 좋잖아요 라고 하는데 굳이 내 돈으로 매도하는 놈들 걸 받아주기가 싫은 겁니다. 매도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새로운 개인 투자자로 대체시키면 되지. 내가 왜 팔고 나가는 애들 걸 내 돈으로 다 받아줘야 돼. 내가 여기에서 돈을 더 쓰면은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작업이라는 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은 돈으로 최대 효과를 내면서
주가를 올리냐가 작업의 꽃입니다. 결국엔 이 주가를 올리는 작업에서는 가장 필요한 건 개인 투자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들이 만들어지는 건 그냥 냅둬요. 냅두다가 이제 슬슬 매도가 덜 나오네 하잖아요. 이제 슬슬 매도가 덜 나오네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이제 팔 놈들 다 팔았나 보다. 팔 사람 다 팔았고 이제 올려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어때요? 비슷하죠? 비슷하는데 종가 상태가 어떻습니까? 얘는 여기에 있었고 얘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종가를 더 높게 하이 레벨로 끌어올렸는데 거래량은 똑같다라는 말이죠. 이게 뭐예요? 팔놈들이 다 팔았기 때문에 종가의 레벨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것 자체를 개미털기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찌 보면 개미털기가 맞긴 맞네요. 파는 사람이 그만 나올 때까지 하는 거니까. 다만 이 개념 자체가 뭐냐면은요. 사람이 많이 타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사서 이 말은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딱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세력이 지들만 먹으려고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탔다고 생각해가지고 떨궈버리고 한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종목의 유통문 주식은 대부분을 장악했다라는 소리고 그럼 무조건 점상입니다. 그럼 무조건 점상 가야지 정상이에요. 왜 굳이 이러면서 상한가를 가냐고. 다 탈 수 있게. 안 그래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러한 논리들이 얼마나 멍청한 논리인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세력은 개인 투자자한테 부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제 종목 사주세요. 타주세요. 제 종목 좋습니다. 제 종목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 종목 10조 원 규모 시장 진출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도 이거 조원 규모라고 해가지고 뉴스 검색하시잖아요. 겁나 많이 나옵니다. 조원 규모라고 해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당장 그 뉴스 창에다가. 그럼 뭐가 뜹니까? 10조 원 규모, 1조 원 규모, 5조 원 규모, 100조 원 규모 시장 진출. 그죠? 그걸 왜 하겠어요? 개인 투자자한테 사주세요 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언제나 이끌어오고 싶어 하지 뭐라고요? 개인 투자자 많이 탔다고 털지 않습니다. 그러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의 모순에 좀 많이 빠지시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은 절대 믿지 말아라.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다? 개미가 많이 타서가 아니야. 그냥 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만 팔 때까지 난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좀 생각하시길 바란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2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급등한 후에 개인 투자자를 털어내기 위한 세력들의 작업 패턴이 있다라는 이 오해에 대해서 그런 거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STX 차트까지 봐주시면서 또 개인 투자자가 순환되는 구간을 좀 그렇게 털어내는 구간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고 또 기술적 분석까지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김도원 전문가님은 수급의 흐름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야 할 때와 또 나와야 할 때를 또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또 단타로 공략해 주신 종목들만 봐도 딱 확인이 되는데요. 휴스틸이 단타로 32% 넘게 챙겼고요. 또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이렇게 24%, 27%까지 20% 훨씬 이상의 수익 챙겨가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이런 탄력적인 극비 세력주를 필살기 종목으로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꼭 확인하시고요. 또 장중에 포착되는 매수매도 타점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 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필살기 종목 차트 힌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공략주, 그러니까 극비 세력 공략주죠. 저의 승부주를 조금 힌트를 드릴 시간인데, 자, 승부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예, 이런 모양인데 이게 오늘자에 여기 차트가 이것도 오전에 찍었던 거라서 좀 바뀌었어요. 이게 이렇게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도 좀 올랐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음봉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올랐어요.
근데 이 종목이 왜 좋냐라고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딱 다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차트예요, 이게. 코스닥 차트인데 코스닥이 어떻게 됐습니까? 9월 한 달 내내 빠졌습니다. 그죠? 9월 한 달 내내 빠졌는데 여기서 바라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는 뭐예요? 9월 한 달 내내 우상향을 했죠. 우상향을 해줬고 여기에서 캔들 하나가 앞전에 있던 매물을 소화해준 봉 자체도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차트 자체가 굉장히 아리따고 소추세, 이 깃발령에서 돌파해주는 흐름, 그리고 양봉을 잡아주고서 오늘까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깃발령 추세 돌파하고 적산병 캔들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 자체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힘이 있고 9월 하락장에서도 얘네가 지금 이슈가 최근에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슈를 이렇게 하고서 툭툭툭툭툭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제 일 낼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일 낼 때가 됐고 이 종목 자체는 제가 단언할 수 있지만 승부주입니다. 제가 승부주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더 아실 겁니다. 뭐 승부주라고 말하면 20%씩 올랐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종목 저는 내일 아침에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신 분들과 함께 매수할 겁니다. 그리고 전 당연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물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수익 보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제대로 된 수익을 얻고 싶다, 정말 제대로 된 종목을 받아서 승부를 보고 내 계좌를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내 종목을 손절해야 될지 말지를 모르겠어서 못 사겠어요, 이미 너무 물렸어요 하시는 분들도 지금 노란톡방 들어와서 9시에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 거기에서 제가 이제 종목 상담을 좀 오늘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 물린 종목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같이 상담받고 이 종목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살기 종목 차트부터 좀 맛보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양봉이 나왔는데 당장 내일도 탄력을 충분히 챙겨갈 수 있도록 전략을 짜볼 종목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자, 말씀해드렸듯이 또 필살기 종목이 극비 세력주죠. 그래서 장중에 수급 흐름 챙겨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타점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노란톡방에서 교육 링크를 공유해 드릴 건데 오늘 밤 9시에 온라인 강의로 또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시장에 대해서 고민 있는 종목들 모두 다 한번 내려놓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 다시 모셔서 또 시장의 비법을 잡는 시간 한번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 그 노란톡방에 제 본방사수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네요. 다들 피곤하실 텐데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도 조금 더 힘을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2강인데 2강 오늘은 좀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개인 투자자가 돈을 잃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깡통은 보통 3번은 차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뭐 깡통은 몇 번을 차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깡통을 차야만 발전이 있는 거니까요. 다만 보통 이제 차트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뭐 차트를 배웠다라기보다도 그냥 급등주 따라잡기 이러한 것들, 만약에 뭐 TV 방송 지금 이 시청자분들도 많이 느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한번 복기를 해봅시다. 자, 개인 투자자가 돈을 잃는 과정. 자, 첫 스타트가 어떻게 되냐면 차트를 어설프게 배웁니다. 차트를 되게 어설프게 배워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이동평균선이 실제로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몰라요. 괜히 현란한 것들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워가지고 볼린저 밴드 보고 있고 엔벨로프 보고 있고 뭐 일목균형 깔아놓고서 전환이 뭔지 호행스팬이 뭔지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깔아놓고서 저 선에 닿으면 이거야 막 이러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엔간한 이제 TV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이러한 분들 보면은
뭐 아니면은 그 온라인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뭔 지표가 자기 지표라고 하는 분들이 막 많아요. 그죠? 그 지표만 보면 돈 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그 지표들 보고서 돈 벌리든가요? 안 벌리죠. 그러니까 공부를 선택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거를 배울 수가 있나? 못 배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설프게 배워요. 어설프게 배우고 처음에는 급등주들에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차트를 배운다는 행위 자체가 난 급등주 잡을 거야라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재무제표 보고서 5년, 10년 들고 가서 나는 시간을 투자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 정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요. 결과적으로 봤을 땐 급등주를 잡고 싶어 하는 겁니다. 급등주를 잡고 싶어 하는데 차트를 너무 어설프게 배웠어. 그치만 도전. 어떻게? 기계적 손절을 원칙으로 해서 딱 매매를 합니다. 나는 마이너스 3%가 가면 손절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이제 매매에 딱 진입을 해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안 그러죠, 그죠? 자, 뭐 이러한 종목들이 있어요. 이 세아특수강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보니까 눌림목 같아. 급등을 해줬고 이렇게 쭈르륵 눌리다가 5일선 부근에서 반등. 그리고 거래가 죽다가 거래가 살아나면서 양봉으로 돌려줬어. 이거 매수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매수를 했어. 여기에서 이제 15,300원이거든요.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손절 원칙, 뭐 여기 15,000원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아니면 마이너스 3% 가면 손절해야지, 이러한 원칙으로 딱 접근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다음날 내 손절은 찍어요. 그죠? 딱 빠져가지고 갑자기 차트가 빠집니다. 그죠? 아, 이뻐 보였던 차트인데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러면서 손절을 딱 찍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엔 기계적 손절을 해요. 누구나 다 합니다. 아쉬워도 이거 안 지키면은 돈 잃는 거랬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차트가 나와요. 어떻게? 갑자기 내 손절을 찍고서 그때부터 급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한 번이면은 그래도 자기 합리화를 막 하면서 그래도 기계적 손질은 지켜야 돼 하는데 계속 내 손절만 찍고서 가는 거예요. 계속 아니 이 자리에서 난 딱 잡았는데 내 손절 딱 찍고서 막 올라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개미 털기에 당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냥 빠졌다가 간 건데 본인이 잘못 잡은 건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날 털어먹고 가는구나, 단타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력이 제일 좋아하는 건 단타족들이에요. 단타족들이 많이 붙어줘야 거래가 활발해지고 그 거래가 활발해져야 기존에 있던 매물도 다 받아먹을 수가 있어요. 개인 대 개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타족들이 많아져야 좋습니다. 도리어. 근데 그냥 본인이 잘못 타점을 잡은 거예요. 그렇지만 합리화를 하죠. 세력에게 당했다고. 우리에게는 탓할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내 탓은 하지 않아요. 세력에게 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면피책이 너무 분명하잖아. 세력은 언제나 나쁜 애들이고 세력은 우리한테 수익을 안 주려고 하는데 그 간악스러운 놈들의 관계에 내가 당한 거야 라고 딱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계속 내 손절을 찍고서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네 번 급등을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내 종목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어. 개미 털기에 털리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말 그대로 난 차트를 잘 본 거야. 난 차트를 잘 봤고 이 종목은 급등할 종목이었던 거지. 근데 세력들이 이 정말 정확하게 본 나의 안목을 눈치채고 파악해서는 나를 딱 털고서 내가 손절이 나가니까 출발을 시킨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생각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생각인데 다들 이래요. 저도 처음에 주식할 때 이랬거든요. 세력 탓하고. 근데 어찌됐든 내 종목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매매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STX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눌림이라고 이렇게 샀는데 내 손절가 이탈했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안 팔기 시작해요. 손절을 안 칩니다. 손절을 안 치고 어떻게 해요? 버티는 거예요. 왜? 난 종목 제대로 봤으니까. 내가 봤던 종목들 내가 손절 안 쳤으면 다 20, 30%씩 먹었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홀드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요. 맞아.
이거야. 나는 주식을 잘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실상 손절을 풀고 매매를 합니다. 손절가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손절가가 없는 매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을 보고 매매할 때나 통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명확해야 되는데 내가 이 기업을 보고 매매를 합니다. 이 기업을 보고 매매하면 난 그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손절가가 의미가 없어요. 왜? 나는 이 기업의 앞으로 성장하는 진짜 미래적 가치를 봤기 때문에 도리어 빠져준다? 오케이, 땡큐. 싸구나. 야, 너 이렇게 박앤세일을 해줘? 나는 이거 주워 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을 볼 때는 손절가가 없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내가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본다. 차트를 봤어요. 이 차트가 모든 걸 얘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력의 의도, 차트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고 얘기들을 해요. 실제로 세력이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도 차트입니다.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도 차트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차트에 모든 게 나오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게 해놓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 세력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세력도 신용을 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세력도 신용을 씁니다. 근데 세력들은요, 신용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요, 보통 스탁론을 씁니다. 스탁론. 이걸 쓰거든요. 근데 이 스탁론은 보조지표에 안 나옵니다. 얘들이 몇 배수로 샀건 어떻게 했건 보조지표에 안 나와요. 신용잔고율은 나오는데 스탁론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스탁론을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스탁론 매매가 갑자기 급격히 늘어난다? 그거는 아주 좋은 거죠. 실제로 스탁론 업체들도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스탁론으로 이만큼 주식을 사? 이거 가겠구나.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세력의 의도는 절대로 그러한 의도가 아닌데 본인들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력들은 아무 의도가 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여기에서 이게 매집이네 뭐네 여기에서 이만큼 이렇게 개미를 털어놓고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게 몇 배를 가야 되네 이러면서 차트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트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차트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땐 뭐예요? 자기의 보는 안목은 훌륭하다라고 보는 거지. 왜? 결과적으로 이 기법이라는 게요. 증시가 횡보장을 치던 올라가던 지금 같은 하락장만 아니면은요. 엔간에서는 주기적으로 기법들이 잘 맞습니다. 이 차트를 보는 각자의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차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은 뭐 돌파 매매를 할 거고요. 이게 왜 자꾸 돌파 매매를 할 거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뭐 추세 매매를 할 거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눌림목 매매를 할 겁니다. 근데 이러한 매매들이 잘 맞는 시점이 있어요. 이 돌파 매매가 무조건 1년 365일 다 잘 맞아요. 아닙니다. 안 맞는 시장이 있고 그 시장들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차트 패턴 자체에 매매를 하다가 어떤 때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 근데 어떨 때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이러한 패턴의 순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잘 맞을 때 그게 본인 실력인 줄 알면은 여기에 눌림목이 안 맞는 시기가 오고 이러한 돌파 매매가 맞는 시기가 올 때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 한 매매에 대해서 내가 수익을 조금 냈다가 우리가 자만을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대부분은 자만을 해요. 그 자만이 뭐예요? 이거예요. 내 종목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응? 진짜 주식 오래 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차트 바랬죠? 내가 이거 차트 봐봐. 이거 차트가 얘기해 주잖아.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매집했고 그래가지고 뭐 요거 매집이고 어쩌고 하나도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서는요. 그래도 이런 차트가 갔어. 그러면은 내 말이 맞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사이비 신도 같은 느낌이죠.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했는데 그게 결과치로 몇 번 이렇게 딱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이건 내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이 정답이 아닌데 그걸 착각하지 말아야 돼. 근데 착각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손절가 풀었죠? 손절가 풀어놓고서 이제 막 매매를 몇 번 하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광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자리, 이 종목 좋네. 지금 이게 일목균형 기준선이거든요. 요거 회색선이 나는 일목균형에서 기준선만 보는데 이 기준선 자리에 딱 왔어. 그리고 2평 들어줬어. 급등 한번 하고 눌림 자리야. 이 자리 괜찮네. 그리고 뭐야? 거래량도 죽어줬습니다. 거래량도 죽어줬어요. 가겠네? 그죠? 갈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돼요? 매수를 했는데 빠져요. 빠지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종목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믿고서 손절을 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20선 지지받고 가겠지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페인이 되는 거죠. 추가 매수를 하기 시작해요. 아니 이렇게 빠졌으면 이거 차트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자기 자신에게 확신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득 찬 확신으로 추가 매수. 자, 근데 또 빠집니다. 또 빠지는데 이제 하락이 멎었어. 옆으로 기어. 그럼 뭡니까? 이제 반등하겠네. 생각하고 또 추가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먹을 때는 비중이 적은데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하죠, 이게. 자, 근데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안 가요.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 차트가 뭐 급등을 했어. 여기에서 이 뒤 차트를 한번 돌려봅시다. 내가 이 차트를 뭐 했어? 근데 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왔던 게 안 나갔어. 그래가지고 막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여기에서 양봉하면서 대량 거래 들어왔는데 자, 여기에서 음봉으로 빠졌습니다. 그럼 얘네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게 뭡니까? 매집이에요.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거 가지고 이러한 차트들에서 그 앞전에 저렇게 해서 안 나갔으니까 얘네들이 최소 여기까지는 올라가 줘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뭡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러한 의미 자체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비중은 제일 크게 네 계좌가 박살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몇 개 물리고 나면 계좌가 회복 불능이 돼요. 그렇게 깡통을 찹니다. 그게 개인 투자자가 어설프게 차트를 알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얻다가 대고 세력을 갖다 붙이고 뭐하고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속고 그리고 이러한 차트를 잘못 봐서 당하는 일이 없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걸 준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앞으로 제 세력에 대한 오해 정주행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똑바로 정진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란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방송을 마칠 건데 오늘자 일단 제가 9시에 온라인 강의에서 나머지 추가적인 얘기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릴 거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길 바란다. 그리고 내일자에 전 분명히 말했습니다. 승부주라고 20% 30% 정도의 수익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니 승부조로 정말로 내가 재미를 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강의로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면서 손실이 커지는 과정을 또 리얼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차트 분석을 좀 어설프게 배운 상태에서 급등주를 잡고 싶은 이 욕구가 잘못된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손실 과정을 또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과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님입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또 종목 잡으시고 또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이라고 검색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2부에서도 쭉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